이달 서울 상위 20% 고가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면서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30대의 매수 행렬이 거셌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외치며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커녕 전셋값마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부의 대물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집값까지 골고루 뛰게 한 핀셋 뒷북 규제로 수도권 위주 주택 증여가 지방까지 확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주연입니다. 속 보인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속 보인다라는 뜻은 엉큼한 마음이 들여다 보인다라는 뜻으로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이제 맑은 간장이라던가 이 투명한 가방 등 이처럼 색을 뺀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이미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저희도 투명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이제 진솔하게 정직하게 정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있는 이제 그 고민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 받고 있어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7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수에게는 확신을 주고 초보자에게는 투자 개념을 심어주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또 책임져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방송을 위해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태껏 전 세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강력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평생 동안 투자라고 하는 영역에 한 번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까지도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같은 굉장히 좀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투자를 많이 새롭게 시작을 하셨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단기의 미래라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겠지만 너무나 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라도 물건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장기간 5년, 10년여가량의 투자를 영위해 나갈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사회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투자가 효과가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지금의 아파트라던가 재개발 같은 상당히 인기 상품의 형태의 가격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왔던 가격대의 수준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2014, 15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거의 5년, 6년, 7년가량을 밀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가격의 영역이 아무리 평생을 근로소득을 착실하게 모아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자산을 전부 다 동원을 해야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위축되는 소비라던가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젊은 세대분들은 평생을 임차인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장기간 투자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찌됐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어지는 2시간을 통해서 저와 가감없이 얘기를 나누시고 또 어찌 보면 내년 6월에는 상당한 세제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종의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과 고민 아직까지 또 마음속에 담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어요. 02-2638-3971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기 전에 일단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오늘 1부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이번 한 주간의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소비 심리는 연일 위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반면에 지금 소비자들이 집값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과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각국, 한국과 또 미국, 유럽 모든 세계 나라들은 재정 지원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는 계속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 반면에 자산 시장 가격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라던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2000 이런 주요 주가 지수들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겠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는 본인들이 풀어낸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와 맞물리면서 모든 자산을 급등시켰는데 이 부분이 실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됐던 높게 치솟았던 부분이 다시 한번 동조화되는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맥을 차단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통해서 집값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시피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사실은 총량 규제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한 건 이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내주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진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매스컴에서 매수를 계속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쫓아갔다가는 금융이라는 덫에 걸려서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에 의한 보유세 역시도 상당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분야를 고르자면 일단은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본인들의 가지고 계신 물건에 대한 명의 부분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의가 한 분에게 집중되다 보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합계에 기해서 보유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주택자 분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이제 늘어나시기 힘드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분들께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이 높게 이미 올려놓은 그 가격대를 지금 가격대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모든 한도까지의 대출을 전부 다 끌어야지 물건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거주에 대한 영역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영역이 전부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꼭 필요해서 거주 선택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내 금융 여건 고려를 잘 하시고 또 내 소득에 대한 부분도 역시 체크를 잘 해보시고 나서 매수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이죠. 상당히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세대에 많이 속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서야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앞으로 은퇴를 거의 10여 년가량 정말 많은 인구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퇴하는 세대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부부들의 노후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전국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가구 기준 한 27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로 봐도 월에 200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에 대한 기준을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축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 이상은 필요하더라.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정생활비 기준을 한 32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도 이 정도의 소득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에 반해서 2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받게 될 월 평균 연금 소득액이 기껏 해봤자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연금 이외에도 최소 200만 원 이상의 그 대상이 뭐가 됐든 좋아요. 사업소득이든 아니면 뭐 근로소득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든 수익형 상품에서 오는 월세소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형태의 상품들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은 은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이상하게도 정부에서 계속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사전 청약 실시를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옛날 노무현 정권 때 썼었던 2기 신도시 정책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뭐냐. 강남에 집 사지 말아라. 강남 턱 밑에 판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얘를 기다려라라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아파트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라도 필지를 닦아야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죠. 그 도시계획에 짜여진 대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지를 시공사들에게 입찰을 하고 입찰 받은 시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건축 설계를 하고 또 건축 설계 이후에도 착공 단계 들어가는 데까지 수많은 인허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이 된 후에서야 3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만약에 예정이 되어 있는 신도시가 언제 입주를 할 거냐. 최소 6, 7년에서 길어지게 되면 10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 앞으로 3, 4년 혹은 5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수 시장에 뛰어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이 신도시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실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3기 신도시는 상당 부분이 공공분양 혹은 공공임대로서 공급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40대들이라던가 혹은 이미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심리까지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급 대책의 방향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집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해결해 줄 하나의 기회가 아닙니다. 청약은 단순히 이 물건을 사기 위한 루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 청약에 대한 부분에다가만 매진을 했다가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내가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대가 아직까지도 매수행렬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었던 매수 거래를 한번 봤더니 전체 거래의 30% 이상의 매수인이 다 30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신 젊은 분들께서는 지금에서라도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버렸단 말이죠. 2020년 8월까지 거의 10,000건 이상 매월 이루어졌던 거래가 당장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는 4,000건대로 확실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들이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과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사신 분과 못 사신 분들을 같이 조금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한번 내봤더니 올해 새로 빚낸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 60%가 30대 이하의 젊은 연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볼 때 제가 보는 지금의 시장은 이렇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여태까지 미뤄왔던 상승장에 어떻게 보면 연장전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개념 속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는 매수인들은 젊은 세대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30대까지 시장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받아주실 분들은 지금의 20대가 소득과 부채를 통해서 이 물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거기다가 부채까지도 무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장이 한순간에 폭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보합 형태로 해서 상당히 기울기가 많이 줄어든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간까지는 이어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 한 채 똑같은 한 채를 보유하셨던 분들께 부과되는 보유세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로서 내 투자의 목적을 전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잔치가 다 끝난 시장에서 눈앞에 당장 배고프면 뭐가 됐든지 간에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거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왜냐? 나는 잔치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효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는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했을 때만 합리적이면 이 물건은 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를 이런 식으로 영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쭉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 주 역시도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그 확진자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세미나는 기존처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강의 진행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개별 상담 형태로 아주 소수의 인원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제가 상담 형태 세미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내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빠르게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세미나는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에 또 부동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 고민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398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확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함께 부과된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강일동 리버파크 8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하철이 5호선이 우리가 원래 12월 달에 개통할 거라고 예정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마 곧 개통할 것 같고요. 또 9호선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 집이 다른 데로 좀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집값이 좀 오를 전망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강일 리버파크 8단지였고요. 지금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개통 예정 소식 이제 들으시고 좀 기대를 품고 있으신 것 같은데 향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 좀 직접 나누시면서 이야기 들어보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하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나온 기사가 있어요. 네네. 이제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왕숙 신도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왕숙이 어디 있는 거죠? 남양주 그렇죠. 끝에 네. 9호선이요. 기존처럼 미사 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왕숙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어차피 기존에 이제 고덕동까지는 연결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노선이 미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왕숙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 이외의 것들은 별로 변동사항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은 네. 거주로서 그냥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이사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거죠. 네네. 그러면 이사가 살기 불편해서 가시는 이사인가요? 아니면 돈 쫓아 가시는 이사인가요? 후자인 거죠. 투자 개념에서의 이사를 원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강일동보다 더 싼 데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비싼 데를 가고 싶으세요? 오를 전망이 좀 더 있고 살기가 편한데. 아니요. 오를 전망이 있으면 네. 갑자기 막 3, 4억짜리가 10억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네. 기존에 올라가던 게 대로 그냥 추세상으로 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 네, 한두 달 전에 네. 비교했을 때 저희 집이 올라온 폭보다 네네. 다른 지역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 살고 계신 강일동 올라갈 때 못 따라갔던 지역들이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여기를 못 따라가던 데가 갑자기 강일동 위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순서가 그렇구나.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면 네. 강일동에다가 돈을 더 추가를 해서 더 비싼 데를 가고 싶다. 네. 더 좋은 지역. 네.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네. 기껏 해봤자 그 범위를 못 벗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 터전 자체가 그 동네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은 뭐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네. 다른 데도 벗어나도 저희들은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뭐 갑자기 저 반대편에 마곡 가라 그래도 가실 거예요? 그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주거 이동 평균이 한 4km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시청자님은 이사 가시면 뭐 강동구나 혹은 송파구라던가 이런 쪽을 네. 희망을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집 한 채를 비용 추가해서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얘를 가지고 내가 언제 얼마 받고 팔아야겠다라는 정확한 차익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청자님 강일지구 아파트 산 다음에 가격 올랐잖아요. 네. 지금 돈 버셨나요? 무슨 의미신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냐고요. 그건 아니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수익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집 팔고 돈 보태서 더 좋은 집을 샀어. 그럼 걔가 올랐으면 돈이 벌리나요? 걔도 처분하기 전엔 돈 번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안을 드리자면 거주는 그냥 하세요. 네. 강일동 거주하시면서 남는 돈이 있으시면 얘는 네. 투자를 하세요. 별도로. 그런데 뭐 일반 네. 위주택 이런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머릿속에서 투자 이꼴 아파트다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셔야 돼요. 투자 대안이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큰 이득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만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내 집값만 올랐으면 나는 돈을 번 거거든요. 근데 내 집값 오르면서 옆에 있는 데도 다 같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별도 투자 운용을 해야지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께 똑같은 노선으로 투자하셔라라는 얘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시청자분의 그 개인적인 정보를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고 와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좀 대략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더욱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이제 또 개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친절한 부동산 정보 또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좀 연락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산시 그 상록구 성포동에 네, 4단지 주공 그 재개발 그 부분하고 네, 이 부분을 이제 그 저는 지금 특이 과열지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광교 신도시에. 네. 근데 이 부분을 제 앞으로다가 매입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그 큰애가 지금 만 30세가 됐는데 얘 앞으로다가 이 부분을 그 전세 끼고 매입을 하는 게 나은지 그다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고 그 한 문건은 상록구 그 번호동 쪽에 월드 아파트 저층인데 요것도 88년도에 저기 준공을 저기 했는데 이 부분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거가 더 난지 그걸 한번 선생님한테 묻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안산 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랑 상록에 있는 월드 아파트 이제 그쪽을 좀 네네. 비교해보고 매수를 하고 싶으신 상황이고 지금 전화 주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에 지금 살고 있으신데 이곳들을 이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뭐 전세를 끼고 하는 게 나은지 지금 이런 부분이 고민된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과 함께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사셔야겠다는 마음은 확고하신 건가요? 지금 그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어갖고 예. 이 부분을 그 어떤 방법에 애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떤 그 애들 그 저거로다가 장래 저거로다가 좀 해줄 수 있는 면이 어느 거가 난가 해서 네. 전화드려봤어요. 자,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네. 남들 다 올라감에도 그걸 못 따라가고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많은 매수량이 터지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아주 저렴했던 물건들 역시 최근에 반짝했어요. 예.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약간은 붙어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을 근교로 해서 많이 비싸지 않은 동네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때는 시청자님 재건축 한번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자, 재건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지가 한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이 생산물을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영역은 서울에 있는 중밀도 지구들, 예를 들어서 개포라던가 노원이라던가 이런 중밀도 지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2배에서 많으면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업성 측면에서 서울하고 같은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50% 이상 용적률 되는데 재건축으로 훌륭하게 완공까지 된 데가 거의 대부분 강남에만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하나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 문제인데 증여를 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청자님도. 듣고 계신가요? 네네. 증여를 해주고는 싶은데 돈으로 줘야 될지 물건으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큰애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걔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해갖고 네.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 역시도 증여가 상당히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증여는 사실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어떤 모종을 뿌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계절에 뿌리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라는 상품을 통해서
증여를 해주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증여를 하겠다면 다른 형태의 부담부 증여가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증여를 하시긴 하시되 다른 형태의 상품이나 현금으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듣고 계세요? 네네.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못해요. 네. 말씀 도중에 제가 자꾸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듣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는요. 예. 만약에 꼭 아파트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조금 차분하게 더 기다리면서 또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나름대로 현금을 더 많이 모아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이제 비례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젊은 분들이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예. 근데 이 세월을 많이 겪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연배분들은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기다려 봄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주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안산 그 부분의 재개발에서는 메리트가 없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추진하더라도 단순히 다 예. 지어진다고 해서 100% 다 돈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또 집을 마련해주고 싶으신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가지고 있는 목돈을 이제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의 고민도 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네네, 어떤 반갑습니다. 부분 좀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투자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작은 건 아마 좀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군데 보다가 강서구 방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말하자면 요즘에 오피스텔에 여기는 아파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96세대인데 위치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는 좀 센 것 같고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요. 상황이 저 여기서 이제 좀 가까워요. 지금 현 살고 있는 데서. 네.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무리해서 하나 매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옆에가 내년 3월 달쯤에 많은 가구가 좀 들어와요. 재건축을 되면서.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넣는 게 나을까 싶어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목돈에 대한 지금 투자 방법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방화 네네. 쪽에 있는 아파트 이제 그쪽 매입 네네. 아니면 그 주변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고민을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라는 용어는 사실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건축법상으로 아파트라는 단어는 없고요. 네. 오피스텔인데 원래 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얘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으로 쓰다 보니까 네. 세월이 흐르면서 준주택이라는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쓰면 세법상으로는 다 주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규제들도 오피스텔이 전부 다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볼 때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진짜 거기 있는 분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럴 거예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니까 얘도 얼마까지 갈 겁니다. 근데 얘랑 네. 도심부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상품이냐 도대체? 얘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가 전세나 월세 형태로 그래도 4년, 5년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면 된다. 다만 그들이 선호하는 입지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오피스텔에 대한 제 시야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선원은 입지일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희망이 음.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주변이 지금 LG가 좀 큰 네. 마곡지구에 네네네. 들어가 있는데 젊은 층이 많아요. 네네, 단지가 맞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강서구 쪽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게 좀 음. 매매가 잘 전세던 월세 잘 나가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마곡지구 네. 자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서쪽에 있는 고용 효과를 많이 키워낸 그런 지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내부에도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많이 예, 건축을 하고 상당히 있어요. 많아요. 네. 그리고 이쪽 인근에서 마곡을 출퇴근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아본 경우는 네.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잘못 알아보셨을걸요? 작은 금액으로 알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네. 여기만 보셔서 별로 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서울 전체에서 가장 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의 인근 지역을 한번 보세요. 네. 투룸 같은 경우는 이쪽 일대 지역들이 웬만한 역세권이면 전세가가 전부 다 2억 후반대에서 3억까지 가요. 근데 강서구 전세가요? 그쪽 일대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음, 근데 그거 대비해서 분양가는 어때요 지금? 얼마예요? 4억 4천? 3억 4천이요? 4억. 4억 4천이요? 네. 방 몇 개짜리인데요? 빵 투룸이요. 투룸이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비싼 분양가입니다. 근데 평당은 1,900이래요. 평당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에요. 몇 평짜리인데요? 그거 뭐 투룸이니까 한 9평, 10. 그냥 일반적인 12평, 13평 사이즈 아닌가요? 그 정도로 따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절대-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물건 4억 4천 주고 샀을 때 전세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지금 이 정도면은 네. 2억 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가 아니라 거기서요. 예, 직접 거기서 가셔야 얘기하는 게 시청자님께서요. 자 보시면 여기보다 네. 더 나은 입지들 9호선 라인들이 있죠. 네. 보다 도심부와 가까운 데들 네. 그 9호선 라인들에 있는 투룸 주택들 전세 시세 조사를 시청자님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말만 믿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 보시면 갭 투자 비용이 거의 2억 가까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시청자님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이게 예.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입지상으로 봐서는 거기 네. 앞에는 이제 롯데물이고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개발 저기가 있어요. 네. 근데 2002년 후에 22년도에 이제 입주거든요. 네네. 계약금 4천을 걸고 나면 22년도에 입주하는데 그 안에 이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시청자님의 기대신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출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출발 가격이. 네, 출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 네. 여기서 이제 전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네. 만약에 오를 수 있으면은 그냥 저희가 뭐 차라리 들어가 시청자님은요 내일 네. 저한테 예약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랑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직 계약금 안 넣으셨죠? 그때 하려고 하다가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네, 넣지 그 말고 옆으로가- 오세요. 어, 일단 그때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오늘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접 이제 계약하시기 전에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나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팀장님과 함께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빌라 2개를 보고 있는데요. 네. 매수하고 전망을 좀 네. 알고 싶었어요. 매수, 그러니까 두 곳을 지금 보고 있으신데 네. 그럼 어디를 좀 보고 있으신 거예요? 망원동 네. 빌라인데요. 네. 396-47번지요. 네. 그리고 합정동 390-3. 둘다 합정동 빌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90-3. 390-3. 합정동. 네. 예. 망원동 빌라 그리고 합정동도 지금 네네. 빌라 매수 지금 여부 네네.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주소까지 저희에게 좀 불러주셨고 자세한 이야기는 팀장님과 한번 고민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세요?
아들이 있는데요. 네네. 요즘 집에 있어야 장가도 가고 하니까 네. 미리 네. 사뒀다가 네. 자꾸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가 뭐 능력될 때까지는 너무 많이 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사놓으려고요 하나. 얘 역시 네, 그러면 방 2개짜리 보신 건가요? 방 3개고요. 3개짜리. 네. 네네. 매수가가 얼마 정도 해요? 3억 8천인데요. 3억 8천. 전세가 3억 천이 들어있더라고요. 전세가 3억 1천이고 한 네. 7천 투자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명의는 또 아드님 명의로 하실 거고. 네네. 그러시면 아드님은 지금 무주택자이신 거죠? 네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그 방향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자녀분이 주택이 있으면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너무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거는 크게 취등록세 부담은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대상 물건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런 형태의 물건들로 3룸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연식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신축은 아니죠. 10년 정도 돼. 10년 정도. 네. 자, 연식 10년 정도 됐는데 만약에 아드님이 장가 생각하시면서 여기 전세금 빼줄 뭐 대출이든 돈이든 마련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네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 지금 현재 전세 살고 네. 있으니까 그 전세금 빼면 아, 그러시면 들어갈 되나요? 수는 있는데 네네. 아이가 조금 서른이 아직 못 돼서 그러니까 저는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네네. 지금 10년 된 물건을 앞으로 10년을 더 보유해 봄직한 물건이면 매수를 하면 돼요. 예.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10년이 됐는데 앞으로 10년이 흘렀을 때 여기가 뭐 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단독적인 개발 행위라던가 혹은 뭐 전세가가 역에서 너무 멀어서 전세가가 오를 만한 여지도 적다던가 이래 버리면 매수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 어찌 됐건 앞으로 젊은이들은요. 부모 도움 없이는 서울의 아파트 못 사는 세대예요.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반드시 서울에 직장 때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되실 건데 네네. 대부분 다세대나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형태에서 임차로서 전월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자님 연배에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물건과 지역을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가장 우선적인 게 저는 역세권이라고 봐요. 네. 외곽에 있는 역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역으로. 그러면서 1, 2인 가구용 주택으로 그래도 4, 5년 이상 거주할 만한 정도 사이즈가 되면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지금 있는 물건 연식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그냥 거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면 크게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많은 효과를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망원동 네. 그쪽으로 뭐 네. 재개발 생각하고 아니요, 길게 전혀 내다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전문가님들 말씀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지금 재개발이 아니라 망원동 일대는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요만큼씩 쪼개서 이제 나홀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업지가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미 신축이 200%까지 돼서 가기 힘든 구역이 더 많아요. 네. 근데 무턱대고 망원동이면 다 좋다?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 시청자님이 그 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가보셔가지고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을 가로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역에 대한 건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 조건이 어떤지, 또 소유주가 몇 명인지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따져보고 그냥 무턱대고 사면 걔는 그냥 다세대 산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근데 길게 보면 이것도 네. 20년, 30년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이 구역이 다 신축으로 지어졌어.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 꼭대기까지 이미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년 지나서 노후는 될 수 있어요. 네. 노후되고 부시면 기존에 있었던 만큼밖에 못 지어요. 공사비는 누가 내요? 개인들이 부담해야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더 길게는 설명은 이 자리에서 못 드려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개념에서의 접근 방법은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과 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게 좀 조언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1부 마지막 전화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요, 원래 이제 집을 팔으려고 했었는데, 네. 안 팔려서 전세다가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이제 꼭 집을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어쨌든 못 팔고 그냥 전세를 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팔릴 듯 지금 막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맘만 먹으면 팔을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돈을 팔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고민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녀 뭐 이렇게 집을 살 계획이 있을 때 보태주느냐 네. 아니면 그게 이제 금방 집 살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돈을 어쨌든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았으니까 이제 네. 또 새로 집을 전세 안고 사두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네.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지역에 미리 투자를 아파트를- 해놓느냐? 네, 네, 아파트를 시청자님 사놓느냐.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제가 팀장님께 좀 넘겨드릴게요. 바로 안녕하세요, 좀 이야기 시청자님.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급하게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시죠? 예, 일시도 일가구 2주택이어가지고 그러면요. 3년 이내에 네. 팔아야 양도세가 없다고. 길게 그래서 끌 어쩔 생각은 수 하지 없이- 마시고 제가 말씀은 다 들었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네, 길게 3년 내내 더 끌고 갈 생각은 일단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투자는 일단 시청자님 명의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자녀분 명의가 있다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아들 명의로. 그렇죠. 시청자님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A 팔고 B 가지고 있다가 다시 C라는 물건 사기 위해서는 이 딜레이 시간 한 2년 이상은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녀분 명의의 이제 증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증여로서 이제 넘겨준다고 했을 때는 부담부 증여로 가시긴 가시되 이 형태를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면 저는 단기간 내에는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이게 뭐 장기 10년, 20년 가면 당연히 오르죠. 근데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게 효과를 보려면 지금 상태는 너무 가격이 과하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 증여를 하시더라도 일부 금액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1억 내로 최대한 1억 내로 투자 금액을 줄여서 증여해 주셨을 때 저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봐요.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분들께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살아가실 때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 수밖에 없을까? 요걸 고려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번 하면 네. 새로 또 팔고 또 이렇게 현금화 시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끊을게요. 방송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그 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를 드릴 텐데 일단 현금 보유도 일부는 쥐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부 증여예요. 이 형태만 기억을 하시고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아니 그리고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방송이 이제 끝나가지고 오늘 제가 끝나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상담을 못 도와드렸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통화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 김남현 팀장과 함께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